처리가 지금 54%니까 54%는 버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54%는 버틸 것 같으니까 자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좀 한 문제 정도씩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뭐 막판에 좀 할게요. 막판에 알았죠? 막판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선 뭘 할 거냐면 저기서 조금 눈에 보이는 거 9쪽에 3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쪽에 32번. 자 9쪽에 32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이제 뭐 활용이라고는 하는데 막 그다지 막 크게 어려운 활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P인데 이게 A와 P 사이 거리가 제일 어떨 때? 작을 때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쉬운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제일 뭐 할 때 찾아달라? 작을 때 찾아달래. 그럼 제일 작을 때는 뭐냐면 이 원의 점부터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어떤 P점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누구 뺀 것과 같다? 반지름을 뺀 것과 같다. 요게 바로 떠올리셨어야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쵸? 근데 Pn이라는 건 사실상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원의 중심 n, n까지의 먼저 거리 D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n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 똑같이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배. 이게 바로 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굴 뺀 게 바로 반지름이 뭐라 그랬죠?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플러스 4 요거를 뺀 것이 바로 제일 가까울 때 최소값일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리미트로만 보내면 되니까 얘 어떻게 돼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뭐 2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거기서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를 빼주면 되니까 유리화만 잘해주면 되겠죠. 루트 2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에서 루트 2n 제곱 다 쓰기도 사실 귀찮은데 그치?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와요? 8n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안에 있는 n4n이라든가 플러스 2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거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국 루트 2n 제곱 n 루트 2가 나오고 여기서도 n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위에는 8이 나올 거니까 8n이 나오니까 없어지고 2 루트 2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결국 2 루트 2다.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쪽에 52번 좀 볼게요. 12쪽에 52번. 자, 12쪽에 52번을 볼게요. 자, 12쪽에 52번 보면요. 자, 이건 왜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못 풀었으면 이거 저거 똑바로 안 한 건데. 왜 똑바로 안 한 거냐면 요거 안 떠올라요? 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요거를 한글로 표현해주면 결국 뭐예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첫 번째 거 곱하기 세 번째 거와 같다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바로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을 써줬다는 건 무슨 뜻이야? AN은 과연? AN은 뭐다?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이 지금 몇이고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라는 건 공비가 몇이다? 3이라는 걸 찾아줬으니까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봐볼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2의 n-1승 더하기 3 곱하기 an 그럼 3 곱하기 n-1승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는 공비가 3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2 같은 경우는 다 버리셔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뭐 얘밖에 없어. 버릴게. 그럼 이제 뭐만 남아? 3 곱하기 3의 n-1승 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승이 남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작은 걸로 나눠주자라는 거야. 그럼 작은 걸로 나눠주면 얘는 3이 나오고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나눠주는 대신에 뭐가 남아? 3의 제곱이 남게 될 거야. 그래서 3분의 9 빼기 2니까 7이 남겠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7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비교적 뭐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일단 저 6문제는요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진도를 못 나가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 아마 좀 수업 시간이 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는데 만약에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도 나가는데 힘들다 하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보충을 잡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진도를 나가줘야 제가 나중에 보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7쪽까지 했어요. 근데 37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합수극영이었어요. 제가 아주 이거 입이 닳도록 말했어요. 그쵸? 합수극영. 요게 안 떠올리시면 안 돼요. 자, 합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이면 우리 뭐도 참이 된다고 했어요? 대우도 참이 된다 그랬죠. 그럼 대우라는 건 뭐냐? 극한값이 0이 아니면 합은 수렴하지 않는다. 즉 합은 발산한다도 바로 참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역을 따지면 역을 따져보면 극한값이 0이면 합은 수렴하냐?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건 모른다. 이건 둘 다 따져봐야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0일 때는 꼭 합을 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37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합의 값이 5로 수렴할 때 4-1번처럼 시그마 n 이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4-1번을 보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거야. 뭐를? an 분의 an 더하기 3에서 4를 뺀 거를. 그랬더니 합이 5로 수렴했어. 합이 지금 수렴했죠. 합이 수렴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는 만족한다? 일단 극한값은 0이다는 무조건이다. 그래서 얘를 극한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극한값을 갖고 나오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더하기 3에서 4를 뺐더니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5가 아니라.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몇이 돼야겠어? 4가 돼야겠지. 그리고 n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라 그랬어? 그냥 극한값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얘 극한값을 내 마음대로 알파라고 두면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3은 몇이다? 4니까 알파 플러스 3은 4알파고 그래서 3알파는 3이니까 알파는 몇? 1. 그래서 정답이 1이 됐던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일단 합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극한값은 0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극한값이 0일 때는 절대 합이 수렴한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알았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37쪽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 한번 38쪽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38쪽을. 자, 38쪽 이제 급수의 성질입니다. 근데 합수 극영만 일단 알면 기본 50%는 먹고 들어가요. 아셨죠? 합수 극영, 합수 극영, 합수 극영. 저 3번 말했어요. 자, 필수 예제 5번 봐볼게요. 필수 예제 5번 보면요. 두 급수 시그마 an. 귀찮으니까 쓸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와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한대요. 둘 다 수렴한대요. 근데 수렴한다, 합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냥 일단 암묵적으로 써먹든 안 써먹든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어떻게 된다? 합이 수렴했기 때문에 극한값은 0일 거다. 일단은 써놓으세요. 써먹을진 안 써먹을진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2an 플러스 5bn 은 1이고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4an 플러스 3bn은 몇이래? 9래. 그럼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의 수열의 극한에서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극한값 리미트는 쪼갤 수 있다 그랬지. 얘가
그대로 급수에서도 똑같이 성질이 이용돼.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얘도 극한값은 수렴하고 극한값은 수렴하잖아.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얘도 시그마를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도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내 맘대로 합이 수렴하는데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2알파 더하기 5베타는 1이고 4알파 더하기 3베타는 9니까 연립해서 알파 베타 찾아서 계산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아마 이거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알아서 잘 하더라고. 아셨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6번은 별표 쳐주세요. 필수예제 6번을 왜 별표 치냐면 일단 실력 업이라고 써여져 있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합답형 문제들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그치?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합답형 문제들은 발예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도 국룰 2개 나오는 거 했었죠.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b는 0으로 가면 리미트 an 곱하기 b는 0으로 간다? 틀렸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bn은 수렴한다? 맞다. 이건 국룰이다.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필수예제 6번도 급수도 똑같아. 급수도 똑같은 법칙들을 따로. 자, 한번 같이 봐볼게. 기억 봐볼게. 시그마 an과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 선생님 이거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 국룰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국룰 문제예요. 단지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시그마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보자마자 답 맞는 거예요. 왜? 시그마 an 수렴하고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쪼개서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얘 자체가 시그마 an에다가 시그마 bn을 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얘가 수렴이라고 했는데 얘가 수렴하죠. 얘가 수렴하면 자동적으로 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수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습니까? 수열의 극한과 급수는 흡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니은 봐볼게요. 자, 시그마 an이 발산하고 그러니까 계속 더했더니 계속 티끌모아 티끌이 태산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도 둘 다 발산한대요. 두 개가 다 발산하면 리미트 극한값은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발산한대. 합이 발산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리미트 an은 뭐가 된다는 거야? 0은 아니라는 거야. 왜? 합수 극영. 합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잖아. 그럼 합이 발산한다는 건 극한값은 0은 아닌 거야. 근데 애들이 자꾸 뭔 생각하냐면 0이 아닌데 이상하게 뭐 이거 1이고 이게 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더 그러면 안 돼. 그냥 0이 아닌 수야. 0이 아닌 어떤 다른 수가 나온다는 거야. 7이 나올지 마이너스 1000이 나올지 몰라. 최소한 0은 아니야. 자, 그럼 얘도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bn도 뭐야? 0은 아닌 거야. 그러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얘네 둘이 0이 아니라 그래서 더해서 0이 아니냐. 이거 진짜 많이 맞다고 체크해. 소름 돋아 가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왜?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이라 하면 안 돼? 그럼 극한값 더하면 0이잖아. 그치? 틀렸잖아. 0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야. 아셨습니까?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극한값이. 자, 그럼 니은은 틀렸고 디귿 봐볼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더하면 0이 아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디귿 보면 시그마 둘이 곱한 게 뭐래? 수렴한대. 그러면 각각의 리미트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 통째로가 0으로 가는 거야. 얘 자체가 0으로 가는 거야. 각각이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리미트 an 자체가 0이 아니래. 얜 0이 아니에요. 아니면 bn은 0이니. 자, 이것도 조금 황당해. 얘네 둘이 극한값을 구했더니 0으로 간대. 그치?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해볼게. 이거 발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한데
둘이 곱했더니 0이면 A에는 10, 10, 10이라고 할게. B에는 0, 1, 0, 1이라고 할게. 그러면 둘이 곱하면 0, 0, 0, 0, 0이니까 0으로 수렴해. 일단 만족 오케이. 근데 리미트 A에는 10, 10, 10이니까 진동 발산해. 오케이, 0은 아니야. 근데 Bn이 0이래. 안 되지. 얘도 발산이었지. 진동 발산. 아,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겠구나 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조금 외워놔 주세요. 3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딱 담겨져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밑에 있는 거 같이 해볼게. 여기 합답형 문제는 중요하니까. 합답형 문제는 중요하니까 같이 해볼게. 합답형 문제 보면 기억 봐볼게.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1이 수렴했대. 그러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다 0으로 간다고요. an-1이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수렴하고 뭐야? 문제가 뭐라 했지? an은 발산하니. 자, 그러면 얘가 0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얘 리미트 an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극한값이 최소한 0이 아닌 수가 나왔으니까 0이 아닌 수야. 대우지, 대우. 극한값이 0이 아니면 합은 발산한다. 참명제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체는 어떻게 된다? 발산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 발산한다, 맞게 되는 거지. 자, 니은 봐볼게. 오, 나 오늘 힘이 이렇게 좋아? 자, 니은 봐볼게. 자, 니은 보면 자,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하면 그럼 일단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아,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다 어디로 가겠구나? 0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야. 극한값은. 그러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0이다? 왜? AN도 수렴한다 그랬고 BN도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 자체는 쪼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0으로 간다 그랬고 얘는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0 더하기 0은 0이다. 맞게 되겠지. 자, 디귿 봐볼까? 자, 디귿을 보면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그럼 일단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리미트 AN은 0으로 가는 건 일단 확실해. 그치? 그리고 리미트 BN은 발산한대. 발산하면 항상 둘이 곱한 것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볼게. 일단 합은 신경 쓰지 말고 극한값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AN 곱하기 BN은 0으로 가니.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발산한다의 가장 기본적인 얘들, 발얘들은 그냥 진동하거나 또는 그냥 계속 숫자가 커지면 돼. 그치? 그러면 난 이렇게 해볼게. 얘를 n이라고 해볼게. 계속 커지는 거야, 숫자가.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0으로 수렴한다는 건 대부분 분수가 되게 많아. 미지수분의 1 이런 것들 되게 많아. 얘를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잘 봐. 리미트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0으로 가. 오케이. 리미트 n은 계속 숫자가 커지니까 발산해. 만족했어, 2개. 근데 둘이 곱하면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n이야. 그럼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1분의 1이 돼서 1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래서 꼭 0으로 가고 무한대 곱한 거.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좀 재미난 거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이라는 건 숫자잖아. 근데 무한대라는 거는 이건 문자야. 문자. 그치? 이건 문자라고. 숫자 곱하기 문자가 숫자가 된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0 곱하기 무한대라는 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숫자 곱하기 숫자 해서 0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는 문자야, 문자. 그렇기 때문에 0 곱하기 무한대를 함부로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숫자, 어떤 숫자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문자 곱하기 0은 안 된다고요. 아셨죠? 오늘 분필을 몇 개 깨먹는 거야, 씨. 자, 뒷장 넘어가 볼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야. 30분까지만 진도 나가고 나머지 저 6문제 풀게.
자, 일단은 40쪽에 보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야. 자, 등비급수라는 게 뭐냐면 일단 등비는 알 것 같아. 뭔가 숫자가 계속 곱해져. 그치? 그리고 급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더하라는 뜻이야. 더하자. 근데 이 급수에 내포된 건 뭐냐면 더하자인데 무한대까지 더하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들을 나열했고 그걸 더했잖아. 더했는데 그걸 더한 다음에 우리가 리미트 보냈잖아. 그래서 극한값을 구했지. 그리고 합을 구했을 거야. 근데 그 수들의 배열이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야. 그 수들의 배열이. 그랬을 때 그것들의 합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 여기 밑에 보면 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해놓고 그때 합은 1-r분의 a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를 뭐 새로운 공식이니까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잘 봐봐. 우리가 등비수열부터 유래된 거야. 등비수열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 항이 a1이고 둘째 항은 a1의 r, a1의 r의 제곱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공비가 r이라는 사실을 찾았어. 그치?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면 1-r분의 그리고 첫째 항 1-r의 항의 개수승이 될 거야. 이게 n번째까지 구한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이 등비수열 일반항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거 다시 쓰면 뭐라 그랬지? 다시 생각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어떤 일반항을 찾아서 더한 다음에 그 n을 뭐 하면 되겠다?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치? 맞잖아. n번째까지 더해서 그걸 무한대를 보내자라는 거거든. 근데 n번째까지 합을 구한 게 바로 얘가 나온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리미트 n equal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r의 값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겨. 왜? 우리가 그건 앞에서 배웠어. 급수 처음에 r의 n승꼴은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첫 번째, r이 -1과 1일 때야. r이 -1과 1일 때는 기본적으로 r의 n승꼴은 다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기 때문이야.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r이 1일 때야. r이 1일 때는 1의 n승은 몇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하더라도 항상 1이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1이 된다는 거야. 자, 세 번째, r이 1보다 크거나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얘가 점점점 숫자가 커지는 꼴이기 때문에 무한대 꼴로 간다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는 r이 -1일 때야. 이 r이 -1일 때가 좀 중요한데 왜 r이 -1일 때가 중요하냐면 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야. 당연히 이 n승이 n이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늘 1일 거야. 하지만 n이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늘 -1이겠지.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n이 나와버렸어. n, 끝. 아래 n, 마이너스의 n승.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진동발산이라고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급수가 뒤로 와서 등비급수에 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야. 왜? 이 아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여기 n승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얘는 나눠서 풀어야겠구나. 즉 뭐냐? 첫 번째, r이 -1부터 1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r이 -1부터 1 사이면 일단 r의 n승꼴들은 다 뭐로 갈 거니까? 0으로 갈 거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없어지니까 뭐만 남는다? 1-r분의 a. 그래서 그 책의 40쪽에 2번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첫 번째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이걸 그냥 외우자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서 유래됐다? 등비수열의 합에서 유래됐고 등비수열 합에서 급수의 성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 자체가 0이 돼. -1과 1 사이에선 r의 n승은 0이 되니까 아, 1-r분의 a만 남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 공식이 나왔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시험이거나 모의고사 때 이게 안 떠오른다. 등비급수는 알아. 근데 그건 합을 구해달래. 공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일단 등비라는 건 떠오르고 급 더하자는 건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보고 얘는 결국 n을 무한대로 가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없어지겠다. 아, 1-r분의 a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닌데 일단 따져볼게.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r이 1이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근데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뭐 한다 그랬어? 발산한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r이 1일 때는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얘가 진동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1일 땐 또 0이 돼.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발산이야. 4번.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얘는 고정인데 얘가 겁나 커져. 그러니까 얘도 또 발산이야. 그래서 등비급수는 실질적으로 어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제외해놓고는 다 발산한다라고 하면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급수 배울 때는 r이 1일 때도 수렴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1로 가니까. 그래서 등비급수와 급수를 잘 구분해 내셔야 돼요. 이게 등비수열인데 모두 다 더하래. 무한대까지. 그럴 때는 r이 1일 때를 살짝 고민해 보셔야 돼. 그래서 당연하게 등비급수든 급수든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r이 마이너스 1부터 1과 r이 1보다 클 때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냥 규칙적인 걸 사용하면 돼. 하지만 경계에 있는 거, 즉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경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찾아보자라는 거야. 경계를 함부로 포함하거나 제외하면 안 된다. 경계는 너네들이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는 사실 거의 뭐 발례가 없어. 항상 발산이야. 근데 지금 1일 때가 급수일 때와 등비급수일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경계는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계만 따져줘야 한다라는 거야. 아셨어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급수의 수렴 조건 밑에 보면 보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 1번. r은 마이너스 1과 1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번 때문에 애들이 이제 멘붕이 와. 왜 2번 때문에 멘붕이 오냐면 실질적으로 첫째 항 때문이야. 첫째 항. 왜 그러냐면 등비수열도 우리가 일반항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첫째 항이 1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공비가 r인데 얘는 첫째 항이 a1이라고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얘든 똑같아.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왜? 결론적으로 공비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A1 자체가 0이 돼버리면 만약에 첫째 항이 0이야. 첫째 항이 0이면 아무리 어떤 수를 곱하든지 간에 공비가 1보다 크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든 공비가 1이든 항상 어때? 0으로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 항이 있냐, 첫째 항이 없냐에 따라서 하나만 더 추가되면 돼. 얘든 어쨌든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엔 수렴하겠지만 얘는 플러스 누가 추가돼야 된다? 첫째 항이 0 될 때를 추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M 무한대까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하고 뭐 2분의 K의 n-1승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일단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건 아니까 2분의 1의 K-1승. 근데 여기다 R이라고 쓸게. 2분의 R의 K-1승이래. 그럼 얘가 일단 등비수열이잖아. 2분의 R씩 계속 곱해지잖아. 그럼 얘가 수렴해달래. 그럼 오케이 감사합니다. 공비가 2분의 R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애들이 쓰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너무 쉬운데요, 선생님? 안 된다고. 왜? 지금 요 앞에가 문제야. 첫째 항이 x 플러스 1로 정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뭘 써야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첫째 항이 0 될 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왜? 그 뒤에가 공비가 클지언정 첫째 항이 0 돼버리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거든. 아셨습니까? 자, 근데 이 등비급수의 활용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외운 데야.
암묵적으로 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하지.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어? 야 외워 임마. 점이 하나면 9분의야. 점이 2개면 99분의고 점이 없으면 0으로 대체해 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0.a의 순환소수 점이야. 그럼 얘 우리 외운 바로는 뭐야? 9분의 1이야. 아 9분의 a. 그치? 이거 맞니? 나도 헷갈려. 9분의 a일 거야. 자,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둘째 치고 만약 점이 여러 개야. 아, 이거부터 해줄까? 이거부터 해줄게. 그럼 예를 들면 0.4점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다시 쓰면 0.44444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얘를 다시 써보면 0.4에다가 0.04를 더하고 0.004를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이야. 뭐? 공비가 몇이야? 공비가 1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무한히 더할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땐 수렴한다 그랬지. 수렴한다라고 했고 그때의 합공식은 뭐라고 쓴다 그랬지? 1-r분의 a 이렇게 쓴다 그랬어. 그럼 시작해 볼게. 공비는 일단 10분의 1이야. 1-10분의 1분의 첫째 항은 누구 나왔어? 0.4 나왔어. 10분의 4라고 써줄게. 그러면 10분의 9분의 10분의 4니까 약분해서 뭐 나와? 9분의 4. 내가 그냥 암묵적으로 외웠던 순환소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순환소수가 바로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하겠지. 그 다음부터 0.ab 얘도 결론적으로 AB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저거는 솔직히 답을 먼저 말하면 99분의 AB가 되잖아. 그러면 0.24점은 어떻게 구했냐는 거야. 얘는 0.2424 계속 반복되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0.24에다가 0.0024 0.000024 이걸 계속 더해준 거야. 그럼 공비가 뭐가 나와? 100분의 1이 나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무한히 등비 수열이면서 무한히 더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1-100분의 1분의 첫째 항 뭐? 100분의 24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100분의 99분의 100분의 24가 되니까 아하 99분의 24가 이렇게 되는구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외웠던 순환소수들을 고치는 게 등비급수에서 바로 증명이 돼버린 거지. 아셨습니까? 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데가 어디냐면 등비급수에서 활용하면은 일단 활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야? 도형 문제들이야. 도형이 어떤 점이 계속 어디로 가거나 어디로 계속 반복적으로 줄여지면서 간다. 반복적으로 늘어지면서 간다. 그때 그 좌표들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등비급수의 활용으로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흔히 너네 모의고사 풀면 이런 거 봤었지. 이런 게 있었다 처음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막 생겨가지고 막 종이 생기고 어떤 원 안에 원 생기고 사각형 안에 사각형 생기고 그게 바로 다 등비급수야. 근데 이런 도형적인 등비급수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10문제 중 솔직히 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10문제 중 9문제가 첫째 항 찾고 둘째 항 찾아서 공비 찾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1-r분의 a 이런 거 쓰는 문제가 한 10문제 중 9문제가 됐어. 옛날에는. 옛날 스타일은 다 이랬어. 근데 요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 스타일도 아니고 요게 한 5, 6년 됐어. 5, 6년 전부터는 첫째 항 찾고 둘째 항 찾았거든. 애들이 그 과거 문제들은 드립다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거야. 우리나라 94년도부터 수능을 봤으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 요 2개 찾고 공비 찾으면 요걸로 다 풀렸어. 근데 5, 6년 전, 그것보다 더 됐을 수도 있어. 그 전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애들이 첫째 항 구했어. 둘째 항 구했어. 그래서 공비 찾았어. 그래서 1-r분의 a1 때렸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보기에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야. 혹은 보기에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봤더니 애들이 하도 이걸 첫째 항 찾고 둘째 항 찾은 다음에 1-r분의 a를 써니까
이 모의고사 출제하는 놈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야, 이거 첫째 항 찾고 둘째 항 찾았는데 두 번째부터 등비급수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두 번째부터. 그래놓고 모의고사에서는 그림을 첫째 항과 두 번째 항만 그림을 주는 거야. 그럼 애들 왜 멘붕이 와? 왜? 세 번째 항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서부터 일단 막막한 거야. 그 그림을 그릴지언정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찾은 다음에 찾았다 칠게. 그럼 게임 끝났지. 두 번째 항부터 등비급수니까 이만큼은 1-R분의 A1을 쓰고 처음에 A1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A1이 A2가 되는 거지. 여기부터 등비급수니까. 근데 이게 또 하도 많이 이제 이걸 알아. 하도 많이 알아.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 출제를 할 때도 또 머리를 복잡하게 쓰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어야지 수렴한다 그랬잖아.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공비가 1보다 커. 첫째 항이 공비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수호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첫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찾으면 안 된다 그랬어. 세 번째 항도 구해봐야 된다 그랬어. 근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구해봤더니 공비가 2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는 수렴은 안 하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은 제껴두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급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를 풀면 돼.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번 꼬아서 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은 아직까지는 공비가 1보다 크거나 -1보단 작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꼬아서 냈지만 지금 등비급수 수렴 안 하는 건 조건은 알려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세 번째 구해. 내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항은 공비 수렴 안 하는 거 줬잖아. 그러니까 너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야비한 새끼들이 있어 가끔. 야비한 문제집들은 첫 번째랑 두 번째 항도 수렴해버려. 공비가 2분의 1이 나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그럼 애들 좋다 하고 1-R분의 A1 쓰는 거야. 근데 웬걸?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4분의 3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급수 합을 쓰고 첫 번째 항은 그냥 지 혼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도형 같은 문제들은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는데 점점 출제하는 문제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아마 여러분 때 잘하면 모의고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부터 이 등비급수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모의고사 대비 혹은 수능 대비 문제집엔 꼭 있겠지만 아마 올해 첫 3월 모의고사를 봐야 될 것 같아. 3월 모의고사 때 3월에 당장은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있어. 안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빼고요. 39쪽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편 39쪽까지 다시 푸시고 자, 저거 한번 유형편 넘어가도록 할게요. 머리 아파. 유형편 7쪽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숙제 알려드릴게요. 숙제. 7쪽에 16번인가요? 저 16번? 16번 볼까요? 엥? 왜죠? 16번 질문하신 분은 지금 등차 쪽이 무너진 거예요. 등차 쪽이 기억 안 나는 거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자, 첫째 항이 0이고요. 공차가 2래요.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래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생각 안 나세요? 2분의 뭐였었어?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이었잖아요. 제가 왜 일부러 저걸 알려드리냐면 라스트 항을 안 알려줘도 당황하지 말자고요. 라스트 항을 모른다는 건 결론적으로 n번째 항과 같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 쓰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써볼까요? 2분의 항의 개수는 n이고 첫째 항은 어차피 0이라 그랬으니까 없어지고요. 공차는 2니까 2n-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로 다 약분하면 n 곱하기 n-1이 나오겠죠. 이게 SN이래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요. 루트
S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루트 Sn을 빼달래. 이건 그 다음부터는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아니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N 플러스 2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다 그냥 N 플러스 2 넣으면 되니까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우리가 뭐 풀이는 이미 정해져 있죠. 유리화하자. 그게 가장 기본 베이직 솔루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별표 치세요. 17번을 왜 별표 치냐면요. 가우스랑 거의 흡사한 개념입니다. 가우스랑. 우리가요. 루트 5라는 것 자체가요. 루트 5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암산적으로 말하자면 2점 얼마 얼마로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2점 얼마 얼마, 왜 2점 얼마 얼마냐라고 내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선생님, 저 나는 고3입니다. 루트 5라는 건 다시 말하면 루트 4보다는 크지만 루트 9보다는 작아요. 왜? 얘가 루트를 벗을 수 있는 제곱수 중에 2고요. 얘는 루트를 벗을 수 있는 제곱수가 3이니까 루트 5라는 건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2점 얼마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루트 안에가 어떤 정수가 나왔을 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7번처럼 함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함수. 루트 9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뭐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인데 일단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정수 부분만 찾을 줄 알면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누굴 빼주면 돼요? 정수 부분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루트 5라는 것 자체가 2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이 2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2라고 말하지만 소수 부분은 루트 5에서 2를 뺀 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난 이놈의 뭐만 찾으면 돼요? 정수 부분만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5라고 숫자를 줬으면 5보다 작은 것 중에 제곱수라는 게 4라는 게 처음으로 떠올라요. 그쵸? 근데 9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가요. 일단 함수이기 때문에 쟤보다 작으면서 제곱수가 되는 함수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2차의 최고차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2차항의 최고차항이. 왜? 일단 9n제곱이 나왔잖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얘가 최소한 9n제곱으로 시작하는 완전제곱, 즉 3n의 전체 제곱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루트 3n 네모에다가 제곱한 것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루트 3n 플러스 세모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같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n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0부터 넣으시면 돼요. 자, 0 넣었어. 그럼 9n제곱이죠. 그럼 9n제곱보다 3n 플러스 1을 더했으니까 최소한 얘는 얘보다는 클 거예요. 근데 만약에 n에다 1을 넣으면 9n제곱 플러스 6n이 나오는데 6n은 벌써 이 뒤에 있는 3n보다 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긴 0이 되는 거고 여긴 1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게임 끝났죠. 왜? 정수 부분이 뭐 나와요? 루트 9n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겨져서 3n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n이라고 했어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루트 9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에서 3n을 뺀 게 바로 뭐다? 소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 곱하기 b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n은 없어지고 이거 또 뭐 나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나오죠. 오케이, 유리화. 게임 끝. 3은 나주말게 곱하면 되잖아요. 아셨죠? 17번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에헤이, 19번. 자, 19번은 좀 편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편법?
19번은 편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원래대로라면 정석대로 구하면 한 번에 A도 나오고 B도 나와요. 근데 혹시나 문제를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9번을 풀 때 혹시 한 문자라도 미리 구할 수 있다면 혹시 남들보다 좀 빨리 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했던 말인데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우리가 솔루션이 뭐였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솔루션은 유리화였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항상 먼저 유리화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유리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선생님은 이건 유리화가 필요한 문제인지 유리화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인지를 먼저 선별했는지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꿀팁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요. 19번 봐볼게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요.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는 건 일단 보여요. 그쵸?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유리화시키고 유리화한 다음에 솔루션이 뭐예요? 루트화는 n제곱 루트 밖은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루트 안이 실질적으로 2차면 루트 밖은 몇 차가 존재해야 된다? 1차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트 안이 4차면 밖에는 2차고요. 근데 내가 말했지. 난 이거 보자마자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루트화는 n제곱 루트 밖은 n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루트 1 나오죠.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3이 나와요. 그리고 밖에는 n으로 나누면 a-n분의 b가 나와요. 그 다음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보내면 얘 0 나오고 얘 0 나오고 얘 0 나오고 0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1이 나오고 뒤에는 빼기 a가 나와요. 근데 얘가 0꼴이 돼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바로 0꼴이 돼야 바로 유리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a는 몇이다? 1이다 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한 문자를 알고 시작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n이 1이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유리화 해주면 게임 끝나겠죠. 유리화 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 되고 루트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b가 될 거고 위에는 바로 여기서 2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석대로라면 유리화 바로 시작하라라고 했잖아요. 유리화하면 여기 2차 살아남고 여기 2차 살아남기 때문에 2차를 없애기 위해서 A 값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그게 1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따질 필요 없이 선생님이 전 바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유리화 하세요. 근데 저는 한 문자라도 알고 시작할래요 라고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유리화 하기 전에 n제곱 n으로 나눴을 때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미리 했기 때문에 곱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 나오고 여기서 n제곱 플러스 2bn 플러스 b제곱이 나오니까 얘가 알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없어져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했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얘는 n으로 나누면 n제곱으로 나누면 1이고 1이니까 2분의 나오고 얘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2n에다 2bn 나오니까 뭐 나와?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n으로 다 나눠줬다라고 하면 2 플러스 2b가 나오겠지. 그게 몇이다? 2다. 그럼 얘가 4 나와야 되니까 b는 몇? 1. a랑 b 더해달래. 아까 a가 뭐였어? a가 문제 어딨어? a, b 값 더해달라. b. 아 이거 마이너스네. b는 마이너스. 따라서 a 더하기 b는 0. 답이 되겠지. 8쪽 보세요. 8쪽. 8쪽에 24번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쉽습니다. 8쪽은 아까 제가 했던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뭘 기억해요? 자꾸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세요. 아니 당연하지만 이제 수능 봐야 되는데.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뭔가로 수렴한다라고 치면 모두 동시에 성립한다?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상수함수로 제가 얘 들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24번. an이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an 자체가요.
0이 아닌 어떤 수로 수렴한다라고 칠게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n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가 4 곱하기 1 마이너스 an분의 1이래요. 그래 놓고 리미트 an 값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극한값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을 다 리미트 보낼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가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4 마이너스 an분의 4와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도 결론적으로는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찾았었고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찾았었어?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찾았었어. 그럼 게임 끝났지. 알파는 굳이 이거 전개 안 했다면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똑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산해주면 답이에요. 양쪽에 알파 곱해주면 알파 제곱은 4 곱하기 4알파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는 0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즉 극한값은 뭐다?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아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 이거 점화식 모양이야. 원래 점화식. 원래대로라면 점화식으로 풀어야 돼요. 점화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an 플러스 1 또한 알파로 수렴한다는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그냥 다이렉트로 리미트를 보내도 된다. 이거 써먹었잖아요.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25번 볼게요. 25번 보기 전에 28번? 28번부터 볼게요. 두 문제 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 25번이 이번 숙제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자, 28번부터 볼게요. 28번 어려운 건 아니고요. 빨리빨리 할게요. n분의 2n-1이고 an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n분의 2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1a1, 2a2 쭉 가서 nan을 더해달래.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일단 이 모양꼴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다 다 뭐 곱해주면 돼요? n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2n-1, nan,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무한히 더하래요. 그러니까 n번째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2k-1이랑 시그마 n 이퀄 1부터 k는 1부터 n번째까지 kak랑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2k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즉 이거 자체가 분자였던 거예요. 분자. 자, 다시 한번1a1, 2a2, nan까지 더하라는 건 여기다 먼저 n을 곱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고요. 일반항을. 일반항을 만든 다음에 뭐 해줬어요? 시그마를 돌린 거예요. 왜? 첫째 항부터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 양쪽 거 다 구할 필요 없이 한쪽 것만 걸고 넘어져도 답이 나온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만 쳐다볼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kak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2k 플러스 1과 같고 그걸 다시 뭐로 나눠달래요? n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다음에 뭘 해달라? 시그마를 리미트를 돌려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하도 많이 풀어서 알죠? 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2차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2차를 제외한 새끼들은 다 무시하자. 그럼 나도 여기서 뭐만 중요하다? 2차만 중요하다. 그럼 이런 상수들은 필요 없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데 2 곱하니까 n제곱 남겠죠. 그래서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정답은 1이 됐던 거예요. 자, 25번이 이번 숙제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왜 제일 어려웠냐면요. 막판에서 뭐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막판에 가서 이걸 어떤 모양으로 바꿔줘야 답이 나올까? 이게 고민이 되셨어야 돼요. 자, 그럼 봐볼게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bn은 1이래요. 그리고요.
리미트 AN은 무한대래요. 자, 여러분 이걸 함부로 무한대 더하기 얘가 1로 갔으니까 리미트 EAN 더하기 리미트 BN으로 쪼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함부로. 왜? 우리가 이 리미트를 쪼갤 수 있었던 이유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쪼갤 수 있었어. 근데 리미트 AN 자체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를 쪼개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걸 리미트 AN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면 앞에는 2가 남고 뒤에는 AN분의 BN이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한대예요. 얘는 무한대입니다.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얘가 무한대일 때 지금 얘는 수렴해버렸어요. 1로. 무한대 곱하기 뭐를 했더니 수렴한대. 그럼 무적은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돼야 실질적으로 얘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얘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BN, 즉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몇으로 됐다? 마이너스 2로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꼴이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내가 알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선생님도 맨 처음에 막막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내가 알던 모양으로 바꿔줄까라는 거야. 얘를. 자, 이걸 간혹 가다가요. 어떻게 푼 학생들이 있냐면 그것도 진짜 기가 막혀요. 와, 그것도 나 박수 쳐줄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근데 뭔가 계산을 그러니까 성질을 잘못 알고 풀어갖고 오답이 나오는 거거든. 어떻게 풀었냐면 제일 많이 푼 오답이 bn분의 an 제곱만 떨어뜨려 놓으면 bn분의 an 곱하기 an이지 않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똑똑해. 거기다 4 곱하면 마이너스 2an 나온다 이거야. 얘도 an분의 bn 곱하기 bn이지 않냐. 그럼 얘 자체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bn 나오지 않냐. 거기다가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n 나온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는 거야. 선생님 전 천재였어요. 왜? 문제에서요. 이 an 더하기 bn이 1이니까요. 얘랑 얘 더하라면서요. 마이너스로 묶으면요. 얘 정확히 역수예요. 다 마이너스 1이요. 당당히 마이너스 1 써놓고 나 똑똑해. 넘어갔던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면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수는 쳐드릴게요. 근데 이제 얘는 왜 이거를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되냐면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을 개무시한 거예요. 뭘 무시했냐면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얘 극한값 곱하기 얘 극한값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두 개가 다 뭐 할 때만 돼요? 수렴할 때밖에 안 돼요. 수렴해야 이 극한값 곱하기 이 극한값에서 답을 말할 텐데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간다고 대놓고 써 있어요. 발산해. 근데 발산 곱하기 수렴한다고 해서 그 값을 그냥 마이너스 2AN이라고 해놓은 거야. 거꾸로 말하면 발산 곱빼기 발산이에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러다가 자 문제에서 일단 수렴하는 조건을 하나 줬어요. 뭐? 2an 플러스 bn은 최소한 수렴한대요. 1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 자체를요.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모양 바꿔주냐면 2an 플러스 bn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 분수 속에서 얘를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거 어떻게 묶어내요? 라고 하면 잘 봐. 우선 얘랑 얘 곱해서 얘 나와야 돼요. 그럼 bn분의 뭐가 필요해요? bn분의 2an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2an분의 bn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불필요한 게 나오거든요. 뭐가 불필요한 게 나오냐면 요렇게 곱하면 뭐 나와? bn이 나오고 요렇게 곱하면 2an이 나와. 근데 bn하고 2an 더하면 실질적으로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 불필요한 게 나와서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났죠? 얘는 어차피 수렴한다라고 했어. 1로.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디 있어? bn분의 an. 여기 있잖아. 여기는 이제 뭐 나와? 마이너스 아까 어디 있어? an분의 bn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쓸 수 있지. 선생님, 근데 나한테 다시 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에이, 선생님, 저희한테 아까는요, 4 곱하기 bn분의 an 곱하기 an, 그건 쪼개면 안 된다고 하셨으면서, 왜 여기서는 2 곱하기 bn분의 an 해가지고 마이너스 4라고 쓰냐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4 아니지? 거꾸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왜 이렇게 답을 쓰냐는 거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나한테 이제 막 욕해야 돼.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는 이거 안 된다면서요. 아까는 이거 안 된다면서요, 선생님. 근데 왜 얘는 됩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인 성질. 2라는 거 상수함수니까 수렴하고 bn분의 a는 어쨌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쪼개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발상 곱하기 수렴이니까 안 됐던 거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와서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답은 마3이 되는 거야. 유형편. 숙제 알려줄게, 유형편. 자, 유형편. 자, 개념편은 39쪽까지고요. 유형편은 오늘 나간 데까지 구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 해보려면 해보세요. 12쪽까지입니다. 12쪽이랑 12쪽 하나랑 12쪽 하나랑 그 다음에 14쪽부터 우리 나간 데까지 그냥 나가볼게요. 14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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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9쪽까지만 해오세요. 요렇게만. 아셨죠? 여기 보이죠? 그냥 통분이 뭐 상관없어요. 통분하면 돼? 통분하면 곱셈 되겠다. 통분해도. 통분하면 돼? 안 될 것 같은데? 해볼게. 자, 일단 요 숙제 보이죠? 개념편 39쪽, 유형편 12쪽까지랑 14쪽부터 19쪽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3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수업이 줄다 보니까 지금 진도를 못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질문도 다 받아드렸으니까 오늘 고3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항상 화이팅 합시다. 아셨죠? 안녕!